검찰청에 술판을 벌이고 그걸로 이화영을 회유를 한다? 사실 그 자체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를 재판에서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또 판단을 했어요. 자,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연어 술 파티 등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재판부가 얘기를 합니다. 피고인 방용철, 김성태 등이 검찰에 출정해도 일부 출정일에 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할 수 있다. 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일부 좌파 매체에서 또 시비를 잡을 수도 있겠어요. 조서도 작성 안 되고 이렇게 사람 불렀다. 이래서 진술 조작했다. 그렇게 얘기할 빌미는 되겠으나,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하는 판단들이 중요하죠.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사정이 검찰 진술, 나아가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을 없게 하는 중대한 절차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서 작성이 안 된 게 2023년 3월 26일 이후라는 건데 김성태는 이미 그 전에 타 공소사실 자백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리고 법정에서도 김성태 씨 진술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어 술 파티로 회유를 했다. 이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이 사람들 뭐냐면은 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검찰청 근처에 식당에서 연어회 샀잖아.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재판부도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주장은 쌍방울 법인카드로 2024년 5월 29일, 이 5월 29일이 자기네들이 마지막으로 특정한 그 날짜입니다. 5월 29일 날 수원지금 인근 식당에서 결제된 내역이 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오마이뉴스 이런 데서 크게 쓴 기사 있어요. 아마 찾아보면 그거 있으실 건데 그거를 가지고 이 쌍방울 측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검찰청에서 술자리를 벌였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쌍방울 법인카드가 그 날짜에 결제됐다는 거하고 검찰청에서 검사가 술자리를 벌여서 피고인을 회유했다는 거하고 이 사이가 얼마나 높습니까? 아니 쌍방울 법인카드하고 직원들이 가서 밥 먹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나 사실 연결될 개연성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 김성태, 방용철이 23년 5월 29일 그 날짜에 21시간까지 검찰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날짜에 쌍방울 법인카드가 긁었고 그리고 그 날짜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쌍방울 법인카드로 연어 사서 그날 회유한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자 봅시다. 법원에서도 그 얘기를 딱 했어요. 피고인 여기서 이화영 씨입니다. 검찰에 출정한 경우에 외부 인원인 교도관들이 다수 동행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영상녹화실 구조상 그 영상녹화실에서 술 마셨다든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구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통창이 있어요. 외부에서도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창이 작아가지고 사각지대가 있어서 밖에서 교도관들이 못 볼 수가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수원지검이 영상녹화실 사진 공개했잖아요. 그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넓은 통창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상 볼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점잖으니까 이거 쌩 거짓말 아니야? 라고 참아 못하고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네요. 정치인으로서의 경력,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할 때 연어나 술 등의 제공이 있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진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자, 이화영 씨가 이래봬도 어떻습니까? 지금 공직도 지금 몇 개를 했잖아요. 지금 평화부지사로 왔었고 그 전에 사실 국회의원도 했었고 국회의원 비서갑도 시작을 했죠.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도 했고 평화부지사 했고 또 나중에 킨텍스 사장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성균관대가 나중에 김만배 씨하고 이제 같은 대학 동문이고 다 그래요. 이런 걸 고려를 했을 때 아니 이 세상에 그 아무리 뭐 감금돼 있던 사람이라고 해도 그 연어하고 술 가지고 없는 얘기를 갖다 지어낸다? 이거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찰의 이 진술 회유 조작, 이른바 연어 술자리 그 혐의가 이번 2심 재판에서 깔끔하게 벗겨진 거예요. 자, 이거 선고했을 때 풍경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민주당의 김광민 변호사. 이 사람이 현직으로 아마 그 도의원도 하고 있을 겁니다. 김광민 변호사가 재판부가 이거 얘기할 때 한숨을 쉬었어요. 살짝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리고 막 보면은 가끔 이렇게 막 마른 세수를 하기도 하고, 아, 이거 아닌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연어 술 파티로 박상용 검사를 탄핵소추를 했어요. 탄핵소추, 지금 탄핵소추 의결은 안 하고 발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만약에 법원에서 이렇게까지 연어 술자리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 그런 주장 믿기 어렵다고 했는데 탄핵소추 의결하고 직무정지하면은 이거 정말 크게 문제 삼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민주당이 또 뭐 난리를 치면서 뭐 한덕수 총리도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니까 뭐 그러면은 탄핵소추 한다 그러는데 이 사건 수사한 검사들 또 탄핵소추 칼 꺼내는지 한번 다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마실게요. 벌써 이제 4,000분 넘으셨는데 오늘 진짜 많이 들어와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드릴게요. 맹호포병님, 이재명 기절초풍절도 시신. 정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럴수록 너무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면은 다 결실을 맺고 사필규정으로 정의를 찾을 수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지금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까지 오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하이프리님,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되면 사면 정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다 지켜보고 노력을 해야죠. 자, 그렇게 하고 지금 뭐 법카 부분은 뭐 다들 많이 관심이 없으실 테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뭐 이거는 이제 뭐 법카 받아서 썼다, 그래서 뇌물죄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스마트팜 비용이 이제 500만 달러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그리고 이제 방북 비용 300만 달러가 이화영 씨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어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 외환 당국의 허가받지 않고 밀반출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절차적인 거죠. 그 속된 말로 이화영 씨가 받은 뇌물죄 혐의, 본인 개인의 뇌물죄에 비하면은 혐의 무게는 짜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인정되는 대북 송금의 사실관계,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팜 비용 당연히 부인을 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재명 혐의하고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화영 씨가 뭐라고 부인을 했냐? 스마트팜 비용 50억 북한 측에 나 약속 안 했다. 그리고 그냥 쌍방울이 대북 사업권 확보하려고 자체적으로 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쌍방울이 미쳤습니까? 아니, 지금 이화영이 요청 안 하고 그 뒤에 이재명이 없는데 그런 짓을 하겠냐고요. 그 부분을 재판부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당신네들 주장처럼 볼 수 없다. 종합 증거를 종합해 보면은 김성태, 방용철이 이화영으로부터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신 지급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송명철한테 준 거로 보는 게 타당하다. 왜 그러냐?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진술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진술을 믿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2차 국제대회라고 있잖아요. 그 필리핀에서 이렇게 뭐 쌍방울하고 뭐 경기도하고 한 국제대회, 거기서 북한 인사들의 활동 내역을 볼 때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안보수도 그렇게 진술을 했고, 국정원 문건에 따르더라도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계속 독촉을 했다는 거죠. 이거 스마트팜 비용 좀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이게 원래 사실 바로 지원을 경기도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어디 걸렸어요? 대북제재. 대북제재 때문에 경기도가 직접 못하니까 누가 나섰다? 쌍방울에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500만 달러가 지금 건너간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 인사의 활동 내역이라든지 안보수의 진술, 그리고 국정원 문건으로 볼 때 이런 사실들이 다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회의록이라든지 진술 증거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성태도 마찬가지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을 했다. 그리고 계속 이재명 대표도 그러고 김성태 믿을 수 없다. 김성태 뭐 깡패 출신이다. 전과자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2심도 다시 한번 인정을 했습니다.
김성태, 방용철의 허위 진술에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가 없다. 태도를 볼 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화영 씨나 또 민주당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스마트팜 이게 비용 낸 게 우리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쌍방울이 자기네들이 주가 조작하려고. 왜 주가 조작설. 좌파 매체나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요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쌍방울 지네들이 그 자회사인 나노스 주가 조작하려고 송금을 한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선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 자, 그 과정에서 나노스 주가 부양 효과를 기대한 사정은 보인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 스마트팜 대납을 받아들인 동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김성태 입장에서 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주가 부양이죠. 주가 조작도 아니고 명확하게 재판부가 인정한 부분은 주가 부양의 효과를 내가 기대를 하니까 돈을 준 것이지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500만 달러를 보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대북 제재가 엄하게 살아있는 입장에서 쌍방울이 막 그동안 막 대북 사업으로 엄청 재미를 본 기업도 아니고 뭘 믿고 500만 달러를 갖다가 주가 조작을 위해서 보내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계속 지금 이쪽에서 지금 프레임을 가지고 호도를 하는 게 주가 부양을 기대하는 거하고 그리고 대북 송금을 하는 거는 양립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이거는 쌍방울이 주가 부양을 기대를 하고 주가 조작을 하려고 보냈기 때문에 대북 송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드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를 재판부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코파이님 말씀대로 저도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성태 씨 이렇게 열심히 사실대로 진술했는데 형량이라도 조금 덜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근데 김성태 씨가 이미 본인의 그 개인 비리로 뭐 3년 6개월, 쌍방울 횡령 배임으로 3년 6개월 받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방북 비용. 방북 비용은 그야말로 누구를 위한 거다? 이재명 지사를 위한 거. 그 부분도 당연히 이화영 씨 쪽에서 무죄 주장을 했겠죠. 자, 뭐라고 무죄 주장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어이가 없어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김성태가 이재명 방북 비용이 아니라 김성태가 가려고 돈 낸 거다라고 이화영 씨 측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북한 가려고 300만 달러를 무리해서 밀어 넣었다? 여러분 그 자체로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지금 먼저 김성태 씨가 방북을 인도적 목적으로 방북을 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통일부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북 제재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인도적 목적의 방북도 거절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소 영리적인 목적이잖아요. 어떤 사업 목적이고 주가 부양을 내심으로라도 염두에 둔 거니까 그거를 허락을 해줬겠냐.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재판부가 이런 내용도 있네요. 피고인은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강력히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역시 대표단 방북을 2018년, 2019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런 점을 들어서 이제 1심에서 이게 방북 목적으로 경기도지사 방북 목적으로 간 돈이 맞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포인트 같아요. 2023년 7월 21일자 옥중서신 내용. 이게 옥중서신 이거를 갖다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아니 이거 옥중서신 보면은 이화영이 이거 내가 지금 검찰에서 거짓말한 거다. 검찰이 사건 조작했다. 뭐 이런 근거로 이제 옥중서신을 막 내놓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좌파 매체에서 그걸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 검찰이 사건 조작했다. 그 내용이 아니라 이 서신 중에서 이 내용을 주목했습니다. 옥중서신 내용 중에서 김성태에게 이재명 방북을 신경 써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옥중서신 당신이 작성한 옥중서신 이거를 보더라도 이건 결국 방북 비용 대납 목적으로 간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2회 국제대회 그 필리핀에서 열린
그때 당시에도 김성태 씨가 공개석상에서 나 이거 송명철한테 한 약속 지키겠다. 그렇게 발언했다는 거예요. 송명철이 누굽니까? 왜 그 2019년 1월 달에 그 원탁회의에서 둘러앉은 모습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그 북한 인사들하고 같이 둘러앉아서 파한대소 하던 그 술자리, 원탁, 식탁 자리 있잖아요. 그때 있었던 그 북한 아태평화의 부실장입니다. 송명철한테 내가 그때 그 500만 달러, 300만 달러 그 주기로 했었으니까 그 약속 지키겠다. 그렇게 발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경기도 방북초청 옹짐도 있고 그런 밀접한 시간적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9년 1월 17일인데 그때 김성태하고 송명철이 아주 급 친해지는 아주 그 파한대소하고 그런 모습 그거를 이화영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자기가 그래도 명색이 평화부지사. 여러분 평화부지사라는 직책 다른 지자체에서 보셨나요? 그런 직책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만 특별히 평화부지사를 임명을 한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자기도 지금 남북 평화에 뭔가 일획을 그은 그런 정치인으로 이재명이 남고 싶으니까. 그 계기가 뭐예요? 왜 그 2018년도 방북 명단에 지금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있는데 이재명 빠졌잖아요. 이재명 그때 당시 경기도 사실 접경 지역인데 이재명이 빠지니까 위기의식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뭐 평화부지사 드리고 이런 식으로 나도 이제 이 대북 사업에 일획을 긋겠다라고 여러 가지 사업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저런 사실관계를 감안을 했을 때 이 방북의 동기가 인정된다. 그리고 실제로 추진되었던 과정도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방북 비용 명목에 300만 달러 송금이 인정이 됐습니다. 이게 쭉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적 지원 사업도 지금 통일부가 거절했는데 어떻게 뭐 네가 사업한다고 단독으로 김성태 혼자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런 명목으로 갔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